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은요, 저희 처가 이 눈을 치우는 모습인데요. 우리 지금 구정 때 눈이 와서 치웠는데 구정 들여도 눈이 여러 번 왔는데요. 이 귀농 16년 차인데 4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2년 정도, 12해 정도 눈을 치웠습니다. 제 처하고 저하고. 근데 이제는 눈 치우는 것도 달인이 됐습니다. 너비 4m에 150m, 약 200m 정도 되는 길을 제 처 혼자서 치워도 20분이면은 눈이 치워집니다. 이게 시골에 와서 유일하게 운동 삼아 할 수 있는 겨울철 스포츠 앤드 레이저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사람이 하다 보면 반 달인이 돼가나 봅니다. 그보다도 이제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자꾸 어두워지는 농촌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전 영상에서는 귀농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태의 영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귀농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부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걸 다 아셨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역시 판로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 제3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것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농민뿐만이 아니고 이 도심 속에서 사시는 분들 중에도 농민보다도 더 심한 극빈자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길거린처럼 그냥 집부절도 없이 떠도시는 그런 분들, 사업에 실패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실제 목격을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면 내지는 시골에 들어오면 과연 성공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000에 1명 정도? 1000에 1명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나머지는 다 망했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냥 마지못해 하는 사람, 평균 수치를 유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정보라면 정보고 현실이라면 현실인 건데 그거를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 중장년, 노년까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애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영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농사도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이니까요. 자영업이라고 그냥 일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세밀하게 조사까지도 해봤는데 이게 나름 조사한 내역입니다. 한 3% 정도는 그런 대로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진짜 성공이라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현상 유지하고 밥 먹고 살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자영업을 해서 한 3% 정도가 살아남는데요. 이제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귀농을 해서 살아남은 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큰 돈은 벌지는 못하지만은 먹고는 살고 있으니까요. 또 그러고 제가 그 나름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겨우 적응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하지 않겠나 싶는데요. 그 3%에 들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도 해봐야 되는데, 1차 우리나라에서 생산층과 소비층으로 나뉘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60대들은
이제 소비층에 속합니다. 소비층. 이제 제가 농사를 지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나름 생산 측에 속하지만은 그 전문성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든 마찬가지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나서 퇴직하기 전이라든지 자그마한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이제 상권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많은 치킨점 같은 것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체인점으로 비슷하게 이제 나름대로 식당도 뭐 여러 가지도 하시는데 이제 어느 것을 하시든 관계는 없는데 주요 키포인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부터 50대부터 70대 사이를 소비층으로 겨냥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막 그냥 아비 규환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거의 애들이 시집장가 가는 나이는 60대, 이제 애들이 공부를 마치는 시기는 한 5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결혼 정년기가 늦어져서 좀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60대들은 소비층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소비층.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그냥 간단한 주전부리처럼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싸게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50대부터 70대를 생각하고 어떤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크게 실패는 하지 않을 듯 싶은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 장소와 어떤 역할도 많이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 실정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농촌 실정에 빗대어 얘기하는 거여서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인터넷 판매를 해 보니까 지금 뭐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대부분 주문하시는 분들이 50대에서 거의 60대, 또 40대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그 세대들인데,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을 땅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을 먹기는 참 앞으로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양액 재배라는 게 있습니다. 공장화 시스템으로 해서 물속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수경 재배가 농약을 안 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경 재배를 하다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 같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맛은 없는 거죠. 물맛밖에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50대에서 70대 사이에 계신 분들은 김치도 담그실 줄 아시고 고추장, 된장도 담글 줄을 압니다. 대부분은 맛을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부터 40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40대부터 지금 한 10대, 20대까지만 할게요. 20대. 40대부터 20대에 이르시는 분들 중에 과연 고추장, 된장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또 김장을 제대로 맛있게 맛깔나게 담글 줄 아는 분 역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 세대는 그냥 겨울철이면 김치 하나에다 밥 먹고 살던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김장이라든지 고추장, 된장을 다 담그지만 우리 자식 세대들은, 저 자식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가 이제 40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얘는 김치 담그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김치 담그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음식 하는 것도 여러모로 가르쳐 줬습니다. 야, 그런데 지금은 시집 가서 뭐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분들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60대에서 자식들한테 김치 담그는 거, 된장 담그는 것을 완벽하게 전수를 하지 못했는데, 과연 지금 40대에 있는 주부들이 뭐 전부 다 전업주부는 아닐 것이고, 먹기 살기 바쁘니까요. 전업주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교육열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만이 교육이 아니고요. 음식을 만들고 우리나라 토속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사먹는 거에만 길들여져 있고 인스턴트 제품만 찾게 되고, 또 김치 역시도 중국산 김치 많이 찾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도 이제 더러운 중국산 김치, 뭐 이상한 중국산 뭐 이러다 보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가고 나서 40대가 만약에 소비층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자식들한테 고추장 된장을 공장에서 나오는 거 사 먹는 거 이외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얘기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김치 같은 것도 지금 절임 배추라든지 이런 김장, 시골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분업화식으로 이렇게 절임 배출을 해서 팔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공장에 납품을 하는 생산 기계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치 공장에 저희 군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김치 공장에 기능적인 배추를 재배를 해서 포기당 뭐 500원씩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올라서 한 포기에 1,000원씩이라고 합니다. 1,000원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수요가 맞아야만이 가능하지. 그게 전체 다 농부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분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김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배추는 이게 팔 데 없고 천상 공장 납품밖에는 없는데, 지금 살아계신 저희 또래분들이나 그 이상 우리 한 50대까지는 뭔가 자기 식성에 맞게, 또 돈도 좀 절약을 할 겸 배추 김치를 담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 정말 공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흙에서 나는 이런 건 위에는 뭐 먹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지금 50대에서 보통 한 70대까지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연금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부자는 거의가 다 50대에서부터 70대죠. 재산이. 그 나머지는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자식 가르치기 바쁘겠죠. 물론 유해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층들을 생각을 할 적에 50대에서 70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적게 팔고 비싸게 받아서 남기는 세대였다면은, 이제는 적게 남기고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은 요즘 뭐 거의 10,000원 다 가죠. 한 끼 식사도. 근데 거기에서 1,000원 단위, 5,000원 단위로 이렇게 음식값이 내려가서 이윤을 조금 덜 보더라도 많이 팔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곳에 어떤 요지 아닌 요지가 생겨나고 단골 아닌 단골이 생겨나는데요.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략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으로 절임 배추를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절임 배추를 해볼 생각인데, 그것도 주문하시는 분들 취향에 맞아야 되는데, 절임 배추를 해보니까 제가 생산하고 소금도 지금 한 5년 정도 받아서 이렇게 묵혀놓은 소금도 있고 10년 넘은 소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20kg 한 박스에 한 4만원 정도 받으면은 그래도 크게 미치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많이 남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단둘이 사기 때문에 뭐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은, 그게 많은 공장처럼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뭐 그나마 좀 나은 거니까 앞으로 절임 배출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도심 속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흔히 예전에 많이 먹었던 뭐 잔치국수라든지 이런 거 적은 단가로도 적은 어떤 협소한 공간에서도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밀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역부족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먹던 포장마차 같은 것도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오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으로 해서 하면 조금은 낫지 않겠나. 그 대신 뭐 큰 부자는 안 되겠죠. 앞으로 뭐 이리 조그만하게 그냥 어떤 구멍가게 해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도 우리나라처럼 야채 값이나 이 과일 값이 비싼 나라는 못 봤습니다. 제 뭐 유럽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 프랑스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엄청나게 쌉니다. 과일도. 고추 농사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이 세계에서 고추 농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스페인이 고추 농사 제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매운 고추를 찾았었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맵지 않은 고추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스페인에서 하는 고추가 우리나라 것보다 매운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다지 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도 그렇게 맵지 않은 고추를 많이 선호하고 이래 하시니까 정말 이 고추 농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은 무언가 자극적인 거를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시간 가는 거. 나이 먹고 나면은, 나이가 먹으면은 특히 맛있던 것도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뭐 그저 그러려니 해지고요. 또 그리고 그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것을 요즘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배낭 메고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면서도 휴일 같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방 안에서 가만히 책이나 보고 음악 듣는 게 시간 남을 때 그게 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가 선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 생활이라고 봐야 되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정작 젊어서는 일을 해서 자식 새끼들 처자식 먹이 살리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고, 또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뭐 힘이 없어서 어디 가는 것도 그렇고,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행설수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지금 이 유튜브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다 기업형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딸랑 그냥 컴퓨터 한 대, 카메라 한 대, 뭐 휴대폰 하나 이래 들고 뭐 이런 장비 가지고 하는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기업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제 처가 이렇게 눈을 거의 다 치웠는데요. 달인 아닌 달인이 됐습니다. 시골 삶이라 하는 게 이렇게 뭐 단순하고 우습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뭐 어떤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신다면 생각할 때 소비층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뭐 두서없는 말씀만 드렸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진짜 건강하시고, 아직까지 했던 일 후회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정리하시고 후회 없이 모든 일에 항상 만족한 그런 삶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두서없는 말만 해서 미안하게 됐습니다.